네,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저희 랜선 사랑방에 와서 뜨겁게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신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실버 얘기였고요. 네. 이번에는 젊은 청년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분이 영실보에서 청년들까지 그냥 다 아우르시는 다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원더우먼이시네. 이제 저희 영역에서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이렇게 그렇네. 근데 사실 심리 상담도 하시지만 젊은 청년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나시니까 많이 고민하시는 친구들 보시죠? 고민 정도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10년 전하고 지금을 마치 청년의 두 세대의 청년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네. 이 고민과 근심과 이 절망의 점수가 제가 볼 때는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늘 어렵다 말했고 늘 불경기라고 이야기하고 늘 청년 실업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같은 때가 없어요. 지금 이번 저희가 코로나 시국 거치면서 청년 실업이 30만입니다. 그런데 그 30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단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 30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직업을 얻지 못한 채 다시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실업 중년이 되는 거예요. 실업 중년. 실업 청년이 실업 중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시점에 실제 이 청년들이 요새는 뭐 니트족이라 그래서 아예 취업 의지가 없는 이런 층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걱정이지만 현재부터 내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 개가 함께 합쳐져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축 늘어지는 듯한 느낌,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는 느낌. 지금 그 청년들의 눈초리는 불안 그 이상의 절망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희망이라고 하는 그 빛 한 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상담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자살 충동 너무 많습니다. 취업 때문에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이런 노래였어요.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미운 사람. 그렇죠. 시집을 못 가면 아이를 못 낳아요. 미운 사람. 사람. 진짜 지금 같으면 불러서도 안 되는 노래지만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요새는 취업을 못하니까 연애도 못해, 연애도 못하니 결혼을 못해, 결혼을 못하면 아이를 못 낳아, 아이를 못 낳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엔 뭐가 있는가? 취업이 해당이 돼야 결혼도 되지만 집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들어가니까 청년들은 아예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젊은이가 미래를 지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게요. 지금 현장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이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업도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게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 열심히 잘해서 취업을 했는데 이 코로나 이 시기엔 또 회사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회사가 문을 닫아서 다시 나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뭐 이직이 잦은 세대가 됐고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평생 네. 직업이 있는 거고 세상이 달라지긴 했는데 아니 내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갈 곳이 그전에는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또 이전에 있었던 것이 이력이 되어서 하나의 경력이 되어서 다른 곳을 갈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적성에도 안 맞고 견디기가 어려운데도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요새는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폐업했어요가 아니고 폐업에 폐업을 했어요. 이 정도로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기업들도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최근에 그 대기업에서 새로운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채용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룹도 있습니다. 그냥 수시로 그냥 필요할 때마다 뽑겠다는 거예요. 옛날엔 초반이 되거나 중반이 됐을 때 연초나 중반이 됐을 때 다들 뭐 하냐면 이제 공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수한 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아래서 일을 또 배우고 또 취직도 하고 사대보험 이거 다 됐었는데 이제는 큰 기업에 있어도 중간 기업을 못 가요. 중간 기업을 나오면 작은 기업은 더 못 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 작은 기업은 폐업에 중간 기업에 폐업에 대기업도 지금 사업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청년들은 갈 곳도 없지만 머물 곳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요새는 친구들이 취업 아니면 학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취업을 못하니까 공부라도 그냥 계속해가지고 업을 이어가는 그래서 학업이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죠. 예, 요새 애들은 또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대보험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이 답답한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직장을 찾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 전공이 문과 쪽이라 일반 기업에서는 거의 일을 찾기가 힘들어서 졸업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졸업하기 전에는 학생이라고 집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미안해서 오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인터넷 강의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기 때문에 생활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계속되는 시험 실패로 자신감은 떨어지고 언제까지 집 편의점 독서실을 오가는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왜 내가 이걸 듣고 있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이런 삶인가 하고 그런 생각에 멍하니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만 갑니다. 그러다가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지만 몸이 피곤할 때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이라는 건 정말 꿈일 뿐일까요? 제 꿈은 언제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 이게. 참. 이건 사실 청년이 되는 건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사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자리의 개념이라는 건 한국의 미래거든요. 삶의 미래이기도 하고 한 사회의 미래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연을 조금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요새 청년들 중에 노력 안 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저는 요새 청년들 존경해요. 맞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자격증도 그런데 많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사연자의 그 사연을 보세요. 아르바이트를 지금 전전하고 있잖아요. 요새 친구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 납땜이라고 불러요. 납땜한다.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가 왜 뒤에 트랜지스터 같은 거 열면 뒤에 이렇게 점점점 납땜을 하잖아요. 땜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규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로 해서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렇다 보니 고용의 불안정성 점점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짧게 가다 보면 긴 호흡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주경야독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인강을 듣고 있고 네,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미래가 있으면 우리는 감수해요. 그렇죠. 미래가 있으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 과연 우리에게 언제까지 청년이겠어요? 1년 기다려, 2년 기다려, 3년 기다려. 그 이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와서 1, 2년 지나면 30이에요. 그렇죠. 그때 조금 지나고 나면 35세, 옛날엔 35세부터 중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청년들이 납땜을 해 가면서 뭔가 희망의 빛이 보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달려보자, 애를 써보자 이렇게 할 텐데 어른들도 할 말이 없고 이 사회도 할 말이 없으니 장관님도 안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근데 집에 이런 청년 하나가 있으면 사실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이게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한 분이 지금 한 3년째 취업을 못하고 이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네. 그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속이 터진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네. 시 할아버지를 모시는 느낌이래요. 시 할아버지, 시 아버지가 아버지도 아니고 아니고. 시 할아버지. 그만큼 가까이 있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또 멀리서 보자니 속이 터지고 그렇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취업 문제로 기다리다 못해 이 가족들이 걱정 어린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가 듣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 상처가 되고 예민하니까. 때로는 부부뿐만 그 가족의 갈등이 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들 또 어느 정도 30 가까이 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러다가 얘가 여기 집안에 직업이 없는 상태로 눌러앉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부모로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남은 노후의 연금들을 나누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 청춘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이 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정말 기뻐 뛰면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멋도 내고 이러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피곤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가 혹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를 물어봤더니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대요.
발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야, 걱정도 심각하다.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얘기는 뭐냐면 걱정의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너무 미안해서 또 때로는 짜증을 내시는데 짜증을 내시면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집이 아니면 나갈 곳도 없는데 이 자리가 아니면 갈 곳도 없으니 아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쌍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옛날에 우리 유교 문화권에는 직업이 사농공상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잔재가 우리들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 된다 해서 이 직업의 폭이 너무 좁아. 맞아. 그게 꿈이 됐어요. 맞아.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경기가 좋아도 몇 %가 안 되는데 맞아, 맞아.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면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맞아. 하늘의 별 딴 사람 몇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맞아. 다 루저야. 맞아. 이거는 이 구조가 바뀌어서 해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박사님 아까 얘기할 때 내 마음에 와닿은 말이 하나 있어요. 납땜이라는 말이에요. 납땜. 이왕 하는 거면 잘해보자. 이왕에 하는 거. 맞아. 이왕 하는 거면 잘해. 그 버려진 하는 일에 맞아요. 일을 놓치고 꿈을 너무 저기다 만드니까 여기서 납땜을 잘하면 적금도 이루어질 수 그럼요. 길이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 밖의 삶의 기회들은 많은데 맞아요. 우리는 너무 조금만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구조적으로 루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아이돌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요새는 애들이 다 아이돌로 크잖아요. 저희 애는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는데 마음은 아이돌인 애들인데 제가 아이돌 애들이 오디션 보는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개그맨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디션을 뭐 한 번에 이렇게 돼서 정말 운 좋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없죠. 그 전생에 나라를 한 400번 그렇죠. 구한 거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다 100번 이상 받더라고요. 우리가 그전에 101번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끈을 놓지 않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 순간에 충실하라는 말씀은 정말 값진 것 같아요. 예, 뭐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맞아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요새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꼰대 얘기. 네, 꼰대라고. 꼰대라고 라떼는 얘기해요. 라떼 네, 소울세요. 아유, 나이 들어가지고 저런 얘기하네 그럴까 우리 봐. 끝나고 라떼 한 예. 잔씩 하죠. 아, 그러죠. 진짜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예. 번째 사연 하나 예, 읽어드릴게요. 요거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저는 30이 훌쩍 넘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0이 넘도록 아직 변변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입사 시험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도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사더군요. 작년은 코로나를 핑계로 설렁설렁 공부하다 끝났고 올해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공부에만 몰두할 생각입니다. 목사님과 약속할게요. 그동안 만나던 여자친구도 정리하고 어머.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어머. 가족과도 거리를 두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 각오는 해야 성공하지 않을까요? 제가 꼭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여자친구가 문제가 있어? 아, 그러게. 아니, 여자친구 만나는 짬짬이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 아들을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학교에 그렇게 늦게 가던 놈이 아침에 샤워를 6시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의 활기를 찾던데. 그쵸. 난 여자친구 이건 반대. 난 잘 모르지만. 아니 이게 이분이 생각하기 이게 정말 대단한 각오라고 왜 생각하시는 건데 각오니까 하는 그래서 건데. 그거는 각오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끊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도움이 참. 되나요? 진짜로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친구도 끊고 가족들하고도 좀 이렇게 시간을 안 내고 그다음에 여자친구까지 끊겠다. 그러고 매진하겠다. 이게 그럼 더 스트레스 받을 그러니까 것 이게 같죠. 좋은 방법일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다짐은 정말 높이 산다고 봐요. 저도. 다짐은? 정말 높이 네. 삽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는 내가 실패도 많이 해봤던 거예요. 너무 아팠던 거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에 방해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접을 정도로 나는 간절합니다. 이렇게 들려서 그쵸. 약간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보니까 열심히 사셨어요. 아르바이트에 맞아요. 가며 뭐 이 시험 그래, 저 시험 단기로. 다 준비해봤고 오죽했으면 난 이제
절박이라는 말이 끊어질 절자잖아요. 그래서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먼저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면 신박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정리를 하려니까 그냥 확 이사를 가버린 거거든요. 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짐은 좋아요. 너무 그 절실함도 알겠고 그런데 만일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왜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상담을 합니다만 정말 어떨 때는 확 잠수 타버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참 다이어트 할 때는 그냥 어떨 땐 소고기를 남몰래 저 구석에 가지고 막 이렇게 주워 먹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데. 네, 몇 번 그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꺼번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격도 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잘 풀리는 과정이 들어갈 때는 나중에 돌아보면 아유 참 나 잘했어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안 되는 과정이 있으면 그나마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를 너무 급격하게 바꾸어서 나를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규칙과 패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몰입하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이고 결정이고 훌륭한 판단일 수 있는데 만일 그 판단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해도 40만이 들러붙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상대평가인데 40만이 들러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내 자리를 지킬 뿐인데 그때는 우리가 전념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때로는 생애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위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상담 현장에서는 이 생애 위기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몰입해서 거기에 전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규칙적 일상을 유지하는 걸 사실상 상담 현장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규칙적 일상과 관계가 나를 지금껏 평생에 걸쳐 붙들어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을 약간은 축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변화를 줘서 나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겠다. 그럴 때 생겨나는 성공도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미담과 덕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는 낮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지켜준 일상들은 일정 정도 유지하고 대신에 일부 즐거움은 유보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게 옛날에 고시생들 뭐 이런 절에 들어가고 하는 전형적인 우리 세대 얘기거든요. 사법고시 우리 세대 얘기인데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난 말리고 싶어. 너 안 그래도 된다. 삶이 그렇게 편협하지 않다. 근데 안 될 확률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40만이 들었는데 아무리 게을러서가 아니야. 불성실해서가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확률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은데 떨어지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돼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돼도 불행해 얘는. 아무도 없어요. 돼도 불행한 게. 사는 게 거기에서 다 잃어버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100%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뭐 꼭 그렇게 사냐. 공부에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40만이 아니라 400만이 붙어도 1등하는 애는 1등하거든. 그렇죠. 그런 애들만 그거 하고 다른 일은 넓게 사면서 좀 삶은 내 아들이라면 야 삶을 조금 여유 있게 살아라. 좀 즐겨라. 뭐 꼭 그거 돼야만 되냐. 내 인생에 멱살 잡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거 놓고 내가 편안하게 나를. 내가 나를 막 쥐고 가는 것보다는 좀 숨통이 트여야 맞아. 찬바람도 느끼고 따뜻한 공기도 마시고 맞아요.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제일 힘든 게 저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직업을 갖고 사는 아이들도 꽤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직업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고민이 제일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크리스찬 젊은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직업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맞아요. 특별히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 내 자신을 내 어떤 기독교적 신념을 지켜가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회식에서 술자리도 그렇고 뭐 연애 관계도 그렇고 뭐 회사의 비리를 알 때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이제 들죠. 첫 번째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전 들어가는 거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어요. 윤리적인 회사인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직업관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이나 혹은 들어간 이후에도 내 회사가 하는 이 일, 내가 몸담고 있고 소속된 이 곳이 과연 윤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창출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텐데 그래서 너는 돈을 왜 버는데? 그럼 나는 이 돈을 왜 버는가?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타적인 명목으로 쓸 것은 어떤 것인가? 헌금을 하는 게 이타적인 건 아니에요. 헌금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행위라고 보면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사회 공동체원으로서 나는 직장, 이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윤리적인 직업관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민하는 기독교인, 고민하는 직업인이 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성장하는 기독교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얘기가 쏙쏙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계속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목사님, 우리 오늘 청년들하고 그 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을 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게으르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사는 식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기회를 만들고 창조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숨통을 좀 틔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사실 누구나 청년의 시절은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때를 생각하면 고민 많고 힘든 청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말이지 너 맞아요. 젊었을 때 네 나이는 말이야 이거 좀 자제하지. 나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말할 때도 사실 어른이니까 이렇게 짓눌러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네, 다 이제 그러지 그런 말고 생각이 좀 이 말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그 말하는 법의 가장 큰 위로, 예. 그 어떤 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위로보다 제일 큰 위로는 공감이래요. 네, 어떤 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고 아유 힘들겠다. 나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뭐요? 네.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다 알아도 그냥 공감해주는 거. 사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거잖아요. 애들 말로 하면 옳은 말을 재수 없게 하는.